지금 저희가 메타인지 과정 인출, 정교화, 반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 기억, 반복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방법, 사실 전통적이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메타인지가 훨씬 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용어가 70년대, 60년대 이때 나와서 그렇죠. 플라벨에 의해서 76년에 처음 쓰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 전부터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용어를 정리해서 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뇌 사용 방법에서 메타인지를 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공교육이 되고 학교 교육이 되면서 전달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전달해야 되니까 이해, 기억, 반복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해, 기억, 반복이 아니라 메타인지로 공부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메타인지, 이해, 기억, 반복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인출, 정교화, 반추로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인출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인출의 복습 노트는 어떤 것입니다 라는 그림 정도의 설명으로 인출은 대략적인 말씀을 하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나가서 이제 인출에 대한 얘기는 점점 깊어질 겁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궁금해하실 인출 다음에 나오는 이 정교화 그리고 이제 반추까지 갈 건데요. 이 정교화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교화의 의미, 정교화는 왜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출로 시작된다는 거죠. 공부는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꺼낼 때 됩니다. 지난주에 복습노트 잘 보셨죠? 잠깐 설명했지만 선생님에 의해서 전달되는 공부를 어떤 아이들은 인출, 정교화, 반출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아이들은 이해, 기억, 반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망각하죠. 잊어버리죠. 자책하게 되죠. 그러나 메타인지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해, 기억, 반복을 물론 하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내가 정말 아나?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라고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전략화하고 컨트롤한단 말이죠.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인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꺼낼 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출로 시작된 공부가 드디어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인출이 공부의 중요한 과정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인출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교화를 흔히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공부한다는 말이 바로 정교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공부 다 정교화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러 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꺼낼 때 되는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메타인지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해한 걸 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외웠으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불안하니까 또 반복해요. 그건 아는 과정이 아니죠. 그건 잊어버릴 거죠. 머리 좋은 아이들이 조금 오래 기억하고 평범한 아이들은 금방 잃어버리죠. 3시간 이후부터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전략이 나오죠. 인출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모니터링한 걸 인출을 통해서 자신이 뭘 모르지라고 알면 그때부터 이제 정교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공부하다가 지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왜 지치지 않느냐? 체력이다? IQ다? 아닙니다. 알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아이들은 계속합니다. 이거 되는 것 같아. 이거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암만 해도 모르겠어. 이런 불안이 있다면요. 뇌가 하지 않죠. 그래서 졸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공부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 기억, 반복하는 애들은 아는 것 같은데 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알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로 하는 애들은요.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인출해보고 또 정교화 과정을 들어가 봐요. 그럼 뭔가 이제 잡힐 것 같아요. 뭔가 잡힐 것 같으면 멈추지 않죠. 잡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포기하는데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죠.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합니다만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타인지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얘기, 특히 정교화 과정, 이 인출 통해서 나온 자신의
학습의 양을 스스로 해내는 것.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더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어떤 식으로 내가 기억해둬야 될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스스로 공부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교화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필수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라는 거죠. 자, 인류가 공부를 원래 스스로 했습니다. 아주 귀족들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공교육, 뭐 보통 이제 뭐 서양에서부터 시작됐죠. 동양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은 있었습니다만 서양 중심의 교육사를 얘기하면 서양에서 이제 전 국민 상대로 교육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많은 교사들이 배출되고 많은 교사들이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많은 교사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하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중반부터 이게 무너지죠. 왜죠? 아무리 배워도 사회에서 발전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공부법이신데요. 메타인지는 좀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또는 그렇게 뭐 이상적인 걸 애들이 하겠어요? 남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애가 되겠어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모든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정교화 과정은 스스로 끙끙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까 인출했잖아요. 인출해서 난 뭘 모르는 것 같아. 난 뭘 더 해야겠어. 라는 전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정을 다시 뭐 인터넷 강의나 다시 학원이나 다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고 싶죠. 그게 쉬운 방법고 그게 콕 집어주는 얘기고 그게 정확할 것 같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몰라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서 안 된 방법이잖아요. 이해기억 반복이라는 것이. 이해기억 반복으로 안 되는 방법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고 인강을 본다든지 선생님한테 다시 수업을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정교화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하고 정교화를 가야 되는데 인출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쪼르륵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쉽잖아요. 그게 사실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알 것 같고 두 번 더 설명드리면 알 것 같으세요? 한 번 설명드린 것도 잊어버리고 두 번 설명드린 것도 잊어버려요. 스스로 공부해낸 것이 아니라면. 그 정교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스스로 끙끙대는 과정, 이걸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학습 많이 얘기하죠. 저는 이제 메타인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말하고요. 그냥 메타인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메타인지가 바로 스스로 끙끙대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죠. 메타인지 공부는 그래서 자기주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뇌가 기억을 안 해요. 버린다니까요. 그건 단기 기억으로 버리고 내가 공부한 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많이 가요. 인출해서 정교화를 통해서 꽤 많이 가죠. 물론 이제 마지막 반추 과정까지 하면 더 확실해질 것이고요. 자, 정교화가 왜 공부가 잘 되느냐? 먼저는 스스로 했기 때문이고요. 둘째, 인출을 거쳤기 때문이잖아요. 인출을 거친 것이 정교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린 복습노트가 바로 그 과정이에요. 다른 인출 과정은 모르셔도 복습노트만 쓰시고 공부해도 내가 오늘 어디 가서 공부를 했다, 수업을 들었다, 뭐 강연을 들었다, 뭐 무엇을 공부했든 뭐 유튜브로 공부하셨든 인강으로 공부하셨든 학원에서 공부하셨든 책으로 공부하셨든 뭐 어떤 공부를 하셨든 그 공부를 인출 과정 그 복습노트에 써보면 확실히 나와요. 써진다. 쓰면서 내가 모니터링이 되고 꺼내보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메타인지 훈련은 너무 좋다고 그랬죠. 인출을 거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 효과가 높아져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지만 이걸로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반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기억 반복이 아니라 인출, 정교화, 반추 과정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인출한 공부를 다시 수업을 듣는다든지 다시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거는 또다시 틀린 방법을 하는 거죠.
한 번 틀렸는데 다시 틀리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인터넷 자기도 학습이 많이 발전하면서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또 이런 뭐 태블릿 PC 뭐 어떤 사이트 굉장히 저도 많이 모니터링 해보는데 답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거기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희 거는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이가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이렇게 딱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얘가 딱 클릭하면 걔가 모르는 게 딱 나와요. 아니 이거는 안 되는 걸 또 하는 거잖아요.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걔가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그 안 된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예. 수동적이고 어리석죠. 그래서 정교화 과정을 꼭 거치는 자기도 학습을 해야 한다. 끙끙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교화 과정의 핵심인데요. 다음 주에는 그럼 도대체 정교화 과정을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주로 안 될 것 같아요. 정교화 과정은. 인출은 뭐 대충 이런 겁니다 하고 복습 노트로 사진 딱 보여줘서 됐는데 정교화는 뭐 독서, 뭐 수학, 뭐 영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이 메타인지 안에 있어요. 우리 공부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더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판단해서 좀 지루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한 주로 좀 몰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제가 좀 준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정교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